안녕하세요. 타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역사 시간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시나요? 만약 지루하셨다면 오늘은 다르게 느껴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구단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EPL 구단들은 현재 기준 20팀, 프리미어리그 창단 이래로 참가했던 팀은 49팀입니다. 49팀 모두를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고는 싶은데 딱 봐도 양이 너무 많죠? 그래서 한 클럽씩 딱딱 잘라서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팀은 바로 토트넘 핫스퍼입니다. 리버풀의 팬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과거에는 이영표 선수가, 현재는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이 현재로서는 한국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구단이 아닐까 생각되어 준비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토트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축구를 비교적 최근서부터 본 축구 팬들은 토트넘이 아스날보다 순위표 위에 있는 게 오히려 익숙하실 수 있지만, 조금 오래 본 사람들이라면 아스날이 북런던의 주인으로 보통 인식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1882년 9월 달에 창단되었고, 아스날이 1886년 10월 창단으로서 토트넘이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골수 축구 팬들 사이에서 가끔씩 언급되는 묵은 본 팀이라는 이야기는 조금 잘못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토트넘의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다뤄볼까요? 우선 토트넘은 스피드 축구를 선호했던 팀입니다. 과거엔 베일, 데포, 레넌의 삼각편대로 매력적인 축구를 구사하였고, 다이나믹한 축구를 하는 것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1819 시즌까지만 해도 델레알리, 에릭센, 케인, 손흥민을 필두로 한 데스크라인을 구축하며 정말 매력적인 축구를 구사했습니다. 물론 현재의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는 무너진 팀을 중간에 잡은 탓도 있지만, 특유의 무리뉴 감독 전술로 인해 약간 수비적인 팀으로 변모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화끈하고 빠른 축구를 구하는 팀이 좋다면 여전히 토트넘은 매력적인 팀이라고 생각하니까 꼭 한 번씩들 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이제 역사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토트넘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1882년에 창단되었습니다. 본래 북런던의 유일한 구단이었으나 1913년 아스날이 연고지 이전으로 북런던에 입성하며 자연스럽게 북런던의 지역 팬들이 나뉘게 됩니다. 토트넘에게는 우승의 역사가 없다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1952년 1부 리그 우승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후 1961년 리그와 FA컵을 우승하며 더블 달성, 1962년 FA컵 2연패 등 생각보다는 우승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전통 있는 클럽입니다. 토트넘은 이번 1920 시즌을 제외하면 사실 챔피언스리그 연속으로 진출하며 빅식스라는 명칭을 달고 강팀의 모습을 쭉 보여왔습니다. 이제는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대해서 위화감을 크게 못 느끼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챔스와 인연을 맺지 못했었는데요. 1213 시즌 1점 차이로 5위의 성적을 기록하며 챔스를 못 나간 것은 정말 토트넘 입장에서는 충격이란 단어 근처도 못 가는 수준. 0506 시즌 최종전이 38라운드에서 비기기만 해도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선수단이 식중독에 걸린 사태가 생깁니다. 그 와중에도 열심히는 싸웠으나 2대1로 패배하며 5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보통은 이제 영국 FA 측에 비상 상황이 생길 경우 경기를 연기시키는 것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하필 마지막 라운드인 38라운드 규정에 의해 연기 신청도 거부당했죠. 38라운드 규정이란 최종 라운드의 경우 승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팀들이 동시에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여기서 시간을 늦추거나 경기를 변경할 경우 다른 모든 팀들까지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만 봐도 토트넘의 챔스 진출을 신이 달가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나올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경악스러울 겁니다. 1112 시즌 4위라는 성적을 거두었고 드디어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는가 싶었던 토트넘. 하지만 당시 리그에서 최악의 성적을 거두던 첼시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모든 강팀들을 다 때려잡고 우승을 하는 기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당시 900억을 주고 사왔던 페르난도 토레스가 900억 일시납골을 터뜨리면서까지 기적을 만들었고, 리그 6위에 멈춘 첼시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는 큰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는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의 경우는 논외로 처리하여 기존 리그 1위에서 4위까지는 문제없이 챔스 티켓을 발부받습니다. 하지만 당시 규정은 무조건 한 리그에서 최대 4팀만 출전 가능했고, 그로 인하여 토트넘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4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첼시의 디펜딩 챔피언 자격이 우선시되며 챔스 티켓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런 끔찍할 정도의 일을 계속 겪은 토트넘. 그래도 계속 도전하면 방해하던 기운이 완전 사라지는 걸까요? 18-19 시즌, 바로 직전 시즌에 드디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올라가는 기적을 썼습니다. 물론 리버풀이 우승을 차지했고 준우승에 머물렀으나 영입을 하나도 하지 않은 채 챔스 결승까지 올라간 것은 유일한 기억이고, 앞서 언급한 모든 사건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도전하여 얻은 준우승 타이틀이기에 정말 값진 기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차피 리버풀 우승해서 저는 좋아. 헛소리 하지마 임마. 네, 토트넘의 라이벌 구단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팀으로 언급 가능합니다. 바로 북런던 더비의 아스날과 런던 더비 첼시입니다. 아스날도 참 질기니 악연으로 뭉친 팀이지만 첼시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북런던 더비의 아스날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아스날이 인근으로 넘어오면서 지역 라이벌, 즉 더비 매치가 성사됐지만 토트넘과 아스날의 악연은 1919년 승격 스캔들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는 1914-15 시즌 1부 리그에서 최하위는 첼시와 토트넘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리그가 재개되면서 참가팀을 20팀에서 22팀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당시 리그 19위인 첼시와 2부 리그 1위, 2위 팀은 승격을 확정하였고, 남은 딱 한 자리를 두고 1부 리그 22위인 토트넘과 2부 리그 5위 팀인 아스날 이외의 4팀까지 총 6팀으로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투표에서 결국 아스날이 승리를 거두고 22위 토트넘이 강등을 당하게 되는데, 당시의 투표 상황으로 아직까지도 토트넘 팬들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고 아스날은 부정하면서 썰전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팀이 얼마나 라이벌 의식이 강한지를 보여주는 사건도 존재합니다. 바로 선수 이적에 있어서 있던 일인데요. 2001년 토트넘의 주장이었던 솔 캠벨이 아스날로 FA 이적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토트넘에서는 캠벨은 언급조차 할 수 없는 금기어가 되었는데요. 솔 캠벨은 토트넘의 로컬보이, 즉 토트넘에서 데뷔하고 성장한 선수입니다. 물론 아무리 그 팀에서 데뷔하고 성장했다 하지만 이적한 것 자체가 큰 죄냐?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은 선수인 게 맞습니다. 사건을 조금 살펴보면 아마 토트넘 팬이 아니더라도 욕 한 개쯤은 나오지 싶은데요. 당시 캠벨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재계약을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계약 만료가 되면 선수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이적료가 필요 없게 되고, 토트넘은 핵심 선수이자 비싼 선수를 공짜로 풀어줘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토트넘은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주전 수비수에 합당한 연봉을 챙겨줄 상황이 되지 않았고, 팬들도 이러한 상황을 알아서인지 서포터 측에서 캠벨에게 그동안 감사했고 다른 팀에서도 멋진 활약을 하길 바란다는 성명을 냈을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캠벨이 당시 했던 인터뷰 내용이 한몫했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연락이 오고 있어서 고려 중이다.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팀은 맨유나 리버풀은 갈 수 있으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난 아스날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발언덕이었습니다. 현재는 위상이 조금 바뀌었을 수는 있으나 당시에는 맨유나 리버풀, 아스날이 훨씬 더 상위 클럽이었고 그중 라이벌인 아스날로는 가지 않는다는 말 덕에 팬들도 저런 성명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후 솔 캠벨은 아스날과 계약을 합니다. 이적료 0원에다가 인터뷰를 구라치고 뒤통수 치며 라이벌 구단으로 이적을 했다? 충분히 욕이 나올 만한 사건이죠. 다음은 첼시인데요. 제가 직전에 올린 더비 매치와 관련된 영상에 보시면 나오지만 문화, 역사, 정치 이외에 종교 문제까지도 축구에는 영향을 주었습니다. 바로 첼시가 이런 요소로 유명한데요. 첼시의 훌리건은 극우주의, 신나치 보수파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유대인에 대한 악감정을 비추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유대인이 밀집한 지역의 구단인 토트넘을 곱게 볼 리 없었고 악연을 지속적으로 쌓아갑니다. 이 두 팀 간의 악연은 비교적 최근에도 쭉 이어나갔습니다. 시작점은 11-12 시즌이었는데요. 이때 토트넘의 핵심 플레이어인 루카 모드리치에 대한 첼시의 오퍼를 거절하면서 두 팀 간의 라이벌 의식이 재조명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즌 하필 선수 이적 문제로 라이벌 의식에 불을 붙여놓고 첼시가 토트넘이 사위를 했음에도 챔스 티켓에 굿바이 키스를 나누게 만들어버립니다. 어찌 보면 복수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이후 13-14 시즌 또 한 번 선수 영입 문제로 서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토트넘은 샤흐타르에 윌리안 선수를 영입하기 직전이었고 개인 협상 및 메디컬 테스트만 남겨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첼시의 당시 감독인 무리뉴는 곧바로 하이제킹을 해버렸고 윌리안을 뺏어오게 됩니다. 이후 메디컬은 급히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 이라는 발언을 하며 토트넘을 비웃습니다. 이때 제대로 토트넘 팬들이 첼시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되죠. 15-16 시즌에는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창단 이후 첫 우승을 노리고 있었는데 첼시와의 2대2 무승부로 인해 우승을 놓치게 됐고 16-17 시즌에는 우승 타이틀을 위해 사활을 걸었던 FA컵에서 첼시에게 지며 탈락했는데 하필 첼시가 결승전에서 앙숙인 아스날에게 패배하며 아스날이 우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 쭉 언급해보니 이적 한번 막았다가 온갖 조롱과 피해는 다 입은 것 같네요. 다행히 17-18 시즌에는 첼시의 영입 후보 선수를 하이제킹하며 복수를 하긴 했지만 글쎄 이거 복수한 거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바.